지난 3일이었죠. 이라크의 바그다드 국제공항에서 이란의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미군의 드론 공격으로 피습당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동 뉴스 보객이 두 번째 이야기로 이란에 대해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솔레이마니를 쉽게 생각하면 솔로몬이에요. 네. 그게 터키에서는 예전에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술레이만 대제. 네, 들어봤어요. 네, 그다음에 그 트로이 문명을 발굴한 독일의 고고학자 슐리만. 다 같은 이름이에요. 이스라엘에서는 솔로몬이라고 부르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그럼 솔레이마니는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세계가 난리를 치고 있느냐? 대체 어떤 인물이냐? 이거를 설명하기 전에 이란은 그 1979년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서 그 왕정이 무너지고 이슬람 공화국 체제가 형성된 다음에 당연히 군대를 재편을 했습니다. 근데 이란의 군대가 여러 축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군대 체계랑 좀 달라요. 이 혁명을 수호한다, 이슬람 혁명 체제를 지킨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외적만을 상대하는 군대는 아니에요. 중요한 것이 이 고드스라는 겁니다. 이 고드스라는 것이 일종의 특수부대 성격인데 이게 알쿠드스라 그래서 그러니까 아랍 쪽에서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근데 그건 이제 이란식 발음으로 하면 고드스가 되는데 이 고드스가 하는 일은 뭐냐? 사실 이란이 대외적으로 이렇게 전쟁을 치려고 한 거는 이라크가 80년대 침공했을 때 말고는 없었어요. 근데 오랫동안 없었는데 이 고드스가 하는 역할은 비재래식 전쟁, 그다음에 정보작전, 그다음에 비국가 행위자들이라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이란과 친한 그 레바논의 무장 조직 헤즈볼라라든가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의 하마스라든가 이런 조직들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거. 국가 간의 외교는 당연히 외교부에서 하는 거고 이 국가 상대가 아닌 다른 파트너들을 상대로 하는 역할, 한마디로 대외 작전을 총괄하는 게 이 고드스였던 거예요. 그리고 솔레이만이라는 사람은 그 고드스의 사령관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그 외신들에서 이 사람을 서방 언론에서 뭐 다크나이트, 뭐 그림자 사령관 이렇게 불렀었어요. 당연히 대외 작전을 몰래 하고 있었기 때문에 외교적으로 알려지거나 이렇게 국제 무대에 얼굴을 들이밀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시리아 내전을 거치면서 이 사람이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라크에서 이제 IS 이슬람 국가랑 싸우는데 이라크 군대가 굉장히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2003년 이라크를 점령한 다음에 이라크 군을 없앴어요. 사담 후세인 시절에 군대를. 그러면서 이라크는 굉장히 힘이 약해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라크의 정규군이라기보다는 뭐 치안 부대, 그다음에 시아파 민병대, 쿠르드 군대 이렇게 좀 조각조각 나눠진 단위들이 IS와 싸워야 되는 상황이 됐던 거예요. 시리아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이게 곳곳에서 비슷한 국면이 벌어졌는데 그때 이 부대들을 지원하고 조언을 해주고 지원을 해주는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솔레이만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란이 굉장히 여러 곳으로 팽창을 했죠. 그러니까 눈에 드러나지 않게 동쪽의 이 아시아의 복판에 있는 이란에서부터 서쪽으로 가면서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그 밑에 남쪽의 이스라엘까지 이렇게 지중해 연안까지 이렇게 쭉 이어져 있는데 이 일대를 전부 다 솔레이마니가 개입을 하면서 관리를 했던 거예요. 이라크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위치인 게 이란 옆에 있는 나라이고 또 중동의 복판에 있죠. 근데 이라크에서 사담 후세인 시절에는 사실 종교라는 것도 별로 의미가 없었고 그러니까 세속주의, 약간 아랍 사회주의 스타일의 그러니까 군부 독재 정권이었기 때문에 종교가 의미가 없었는데 이거를 미국이 다 무너뜨렸죠. 그러면서 이라크에서는 이제 새로운 정부를 이제 민선 정부를 구성하고 민주화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근데 이 이슬람에 우리가 시아파, 순니파 그러잖아요. 이 중동으로만 보면은 아랍국들은 거의 다 순니파고요. 이란이 이제 아랍이 아닌 페르시아인데 이란이 시아파죠. 그런데 이라크란 나라는 인구 구조상 한 40대 60 정도, 대략적으로 말하자면 순니파가 한 40% 정도, 시아파가 60% 정도 됩니다. 시아파가 훨씬 좀 많은 편이에요. 예, 많은 편인데 그게 민선 정부를 한다고 하면 이제 유권자들이 표로 선택을 하는데 이때 미국이 이라크가 갈라지는 걸 막기 위해서 권력을 분점하는 체제를 만들었어요. 북부의 쿠르드족, 그 다음에 아랍계 중에서는 시아파, 순니파 이렇게 세 가지 세력이 그러니까 종파와 종족에 따른 3대 진영이 권력을 나눠 갖는 형태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표를 계산을 하면은 시아파가 이기죠. 그렇게 해서 총리는, 실권을 가진 총리는 시아파가 잡고, 그다음에 쿠르드가 대통령을 맡고 뭐 이런 식의 구도를 만들었는데, 초창기에 이 시아파 정치 지도자들은 후세인 시절에는 이제 탄압을 받았기 때문에 이란에 망명했거나 이란에 은신했거나 뭐 이란의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일단 주민들 자체도, 주민 인구 구성도 시아파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시아파 친이란계가 정권을 잡게 됐죠. 근데 이제 국민들이 보기에는 종교나 종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먹고 살아야 되는데 전후 재건도 제대로 안 되고 시아파 정부 무능하고 부패하고 이렇게 되면서 국민들이 크게 반발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해 11월 달에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시민들이 이란의 입김, 저 무능한 정부를 지탱해주고 있는 이란의 개입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그래서 이란 총영사관을 공격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랬을 때 이란 정부가 머뭇거리는데 이거를 또다시 그 솔레이마니가 개입을 해서 이라크 정부에 강경 진압해버려라. 한마디로 총 쏴서 사살해라, 시위대를. 이렇게 무력 진압을 진두지휘할 정도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개입의 정도가 굉장히 컸던 거죠. 그러는 과정에서 뭐 시아파 친이란계 민병대가 뭐 미국 관련 시설을 공격하는 일이 벌어졌고 미국인이 숨지는 일이 생겼고 이때다 하고 이제 미국은 솔레이마니 제거 작전에 들어간 겁니다. 이라크에서 반이란 감정이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 미국이 무언가를 좀 다른 방식으로 갔다라면은 미국 입장에서 유리한 국면이 될 수도 있었는데 결국 지금 미국은 이 사건 때문에 이라크를 완전히 반이란 감정을 반미 감정으로 지금 바꿔버린 역효과가 났는데 이 이란과 미국의 긴장 관계 속에서 중동 영내 긴장을 급격하게 고조시킬 수 있는 행위를 했다는 거. 그래서 원칙적으로 봐도 말이 안 되고 파장이라든가 이제 정치적인 고려로 봤을 때도 좀 너무 심각한 사안을 지금 트럼프 정부가 벌려놓은 것 같습니다. All of our soldiers are safe and only minimal damage was sustained at our military bases. Iran appears to be standing down, which is a good thing for all parties concerned and a very good thing for the world. 그다음에 결국 전쟁이 날 것이냐 이 부분에서는 대부분 전문가들의 시각이 일치하는 게 전면전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미국도 이란도 그럴 의지도 없고 여력도 없습니다. 두 나라 다 경제 상태가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트럼프의 치적이라면 집권 기간에 어쨌건 증시 랠리, 그다음에 주가 올라가고 미국 경제가 좀 살아나는 조짐을 보인다라는 거고 이란은 갈 길이 너무 급합니다. 2015년 핵 합의를 한 다음에 약간 그래도 제재가 풀릴 기미를 보이면서 경제를 재건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러시아, 중국하고 이제 경제 협력 많이 하고 이란 그 일본이나 유럽 기업들도 많이 좀 들어가 있고 그랬는데 트럼프 정부가 일방적으로 핵 합의를 파기하면서 지금 교착 상태에 있기는 하지만 어쨌건 이란은 재건의 불씨를 잡아야 돼요. 그리고 경제난 때문에 이란에서 얼마 전에 또 거센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는데 이때 시위대들이 요구한 게 뭐였냐면은 그러니까 휘발유값 보조금을 이제 정부가 없애기로 한 거, 이 문제가 촉발시킨 거였어요. 사실 그 휘발유값 보조금 없애라 이거는 IMF가 이란에 요구한 거기도 하고 뭐 예정된 수순이었지만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중도 온건파 정부가 들어섰는데 경제적으로 별로 나아진 게 없고 미국과 핵협정을 했는데 미국이 일방적으로 깨버리겠다라고 하니까 자기네들은 속수무책이고 경제는 지금 파탄 지경으로 향하고 있고 그리고 그래서 이 온건파 정부의 무능,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혁명수비대와 그다음 고드스, 나라 꼴이 이 모양인데 고드스가 밖에 나가서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이냐. 지금 왜 대체 솔레이마니와 고드스는 지금 우리 살 길도 바쁜데 왜 그런 데 가서 엄한 짓을 하고 있느냐라고 실제로 그런 여론이 많았어요. 그게 보수파들은 솔레이마니를 좋아하고 인기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란은 그 선거로 정권을 교체하는 나라입니다. 어느 정도의 그 민주성이 보장돼 있는 나라예요. 걸프의 뭐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전제 왕정 국가들하고는 다릅니다. 상당수의 유권자들이 보기에 이게 지금 빨리 경제를 살려야 될 판에
없는 자원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군사작전을 하는 게 말이 되느냐라는 여론이 굉장히 강했고 솔레이마니의 인기만큼이나 사실은 그보다 더 반발도 심했던 거죠. 이제 그런 상황이어서 이란의 보수파들도 움직이기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이란이 무슨 이렇게 강력하게 이렇게 미국에 맞서서 응전을 하겠다. 말로는 그렇게 하고 있죠. 그렇지만 갈 길이 멀고 이제 경제력도 안 되고 아마 이렇게 전면적으로 나서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이란이 대응을 할까요? 아마도 다시 또 이란이 아닌 이란 밖에서 미국과 이란의 모종의 충돌이 이렇게 소규모라도 일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주시해봐야 되는 곳이 역시 이라크와 그다음에 뭐 레바논 같은 것들, 이곳들이 계속해서 지금 친이란계와 그다음에 반이란 감정이 맞부딪히고 있는 지역들이에요. 아주 미묘한 시점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외신 사진을 보면은 이란에서 솔레이마니를 애도하는 뭐 추모 집회라든가 행렬 이런 사진들이 들어오는 건 당연한데 이라크에서 궁지에 몰렸던 친이란계 민병대들 지금 다 살아났어요. 왜냐하면 솔레이마니가 죽을 때 그 미군이 드론 보내서 작전하면서 이라크의 친이란계 민병대 부사령관도 같이 죽었어요. 그 자리에서. 그다음에 레바논 역시 친이란계 헤즈볼라라는 무장 조직이 있고 시민들의 반이란 감정이 고조돼서 시위가 벌어지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되면서 다들 그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의 도심에 솔레이마니의 대형 사진이 걸리고 추모 집회가 열리고 지금 이렇게 지금 국면을 미국이 한마디로 부작용을 엄청나게 불러일으켰어요. 그래서 이런 곳들에서 소규모라도 그런 무장 조직들의 미국 시설 공격 같은 게 일어날 수 있죠. 이라크에서는 이미 시작이 됐고요. 그 예멘의 후티 반군이라든가 이런 데가 다시 또 뭐 미국과 친한 사우디를 위협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참 주시해봐야 될 것이 호르무즈 해협이죠. 아시다시피 한국 정부도 미국으로부터 그 호르무즈에 파병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상태고 또 우리 입장에서는 거기가 워낙에 중요한 석유 수송로이기 때문에 주시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은 많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 고려 때문에 우리 호르무즈에 뭐 청해부대를 재배치한다 이런 거를 정부가 고려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상황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